갑자기 1200만 원이 생긴다면 어떤 기분이 드실까요? 믿기 어렵지만 지금 정부가 실제로 추진 중인 제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지원금이 단순히 청년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는 60대, 70대, 80대 이상 어르신들께도 직접 영향을 주는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동안 억울했던 일 많으셨죠? 부부가 함께 연금 받는다고 깎이고, 조금 일했다고 연금이 줄어들고, 집 한 채 있으면 주택연금 가입도 불리하게 처리됐던 구조들. 이번에 그 틀이 통째로 바뀝니다. 게다가 우리 자녀, 손주 세대에게도 2년간 1200만 원 이상을 지원해주는 적금 제도가 시작됩니다. 이건 단순히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정부가 돈을 같이 모아주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런 제도들은 먼저 아는 사람이 먼저 챙깁니다. 뉴스에 나오지 않는 신청 시기나 조건까지 정확히 알아야 그때 가서 그땐 몰랐어요 하는 일 없이 챙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지금부터 바뀌는 정부 복지 제도와 전 국민 대상 혜택을 시니어 분들 중심으로 정확하게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복잡하지 않게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설명드릴게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요. 영상은 저장해 두시고 가족에게도 꼭 공유해 주세요. 이번엔 어르신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연금과 노후 지원 제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번 정부는 시니어 복지를 본격적으로 손본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중심이 되는 건 세 가지입니다. 기초연금, 국민연금, 그리고 주택연금입니다. 먼저 기초연금부터 보시죠. 그동안 부부가 함께 연금을 받으면 약 20% 정도 감액됐습니다. 이걸 부부감액 제도라고 합니다. 이 제도 때문에 실제로 위장 이혼을 고민하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정부는 이 부부감액 제도를 없애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앞으로는 부부가 함께 살아도 각자 받을 수 있는 연금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현재 기준으로 보면 한 분당 월 최대 32만 3천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받으면 한 달에 약 65만 원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이 감액 제도가 폐지되면 노후 생활의 안정감이 훨씬 커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국민연금입니다. 현재는 일정 소득을 넘기면 연금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연간 3,468만 원 이상의 근로소득이 생기면 연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면 연금이 줄어요. 노인은 일하면 벌 받는 거냐는 말까지 나왔죠. 하지만 이번 정부는 이 구조를 개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앞으로는 건강이 허락하는 한 일을 하면서도 국민연금을 온전히 받을 수 있게 바뀝니다. 단지 연금을 받는데 그치지 않고 노후에도 능동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방향입니다. 이건 단순한 제도 개선이 아닙니다. 어르신들을 대하는 사회의 시선이 바뀌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주택연금입니다. 혹시 이런 분들 계시죠? 집은 한 채 있는데 생활비는 늘 빠듯하고 현금이 부족한 분들. 그런 분들에게 꼭 필요한 제도가 바로 주택연금입니다. 지금은 부부 중 한 분이라도 55세 이상이고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의 집을 보유하고 있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게다가 앞으로는 부부가 함께 여러 채를 가지고 있더라도 합산 공시가격이 12억 원 이하라면 가입이 가능해질 예정입니다. 주택이 있어도 소득이 부족한 어르신들에게 생활비를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리는 셈입니다. 하지만 이 제도도 그동안 불편한 점이 많았습니다. 연금을 받는 도중에 집값이 아무리 올라가도 수령액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또 한쪽 배우자가 반드시 실거주하고 있어야 했고 재산세나 건강보험료는 여전히 본인이 부담해야 했습니다. 가장 불편한 건 중도 해지 시 모든 금액과 이자를 한꺼번에 다시 돌려줘야 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해지 후엔 5년간 다시 가입할 수도 없었죠. 이 모든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게 이번 정부의 입장입니다. 공시가 합산 기준 완화, 실거주 요건 폐지, 중도 해지 시 부담 완화까지 모두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연금을 수령하면서 생기는 재산세, 건보료 문제도 정부가 별도 지원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제도가 바뀌면 집은 있지만 현금이 부족한 어르신들이 보다 현실적으로 노후를 설계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부부가 함께 살아도 기초연금이 줄지 않습니다. 건강이 허락하는 한 일을 해도 국민연금은 깎이지 않습니다. 집 한 채만 있어도 생활비를 주택연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복지의 방향이 달라졌습니다. 그저 생계를 겨우 유지하는 노후에서
이제는 선택하고 준비할 수 있는 노후로 바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제도는 미리 알고 계신 분들이 가장 먼저 혜택을 챙깁니다. 아직 신청 시기나 구체적인 절차는 발표 전이지만 복지로 보조금24 같은 정부 사이트를 통해 곧 상세한 내용이 안내될 예정입니다. 지금은 미리 알고 가족과 함께 준비해 두셔야 합니다. 그래야 꼭 필요할 때 가장 먼저 챙기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이번엔 진짜 숨통이 트입니다. 이번에는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께 꼭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특히 가게를 운영하는 가족이 계시다면 이 내용은 함께 공유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이번 정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을 단기 일시적 대책이 아닌 구조적인 지원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건 지역화폐와 온누리 상품권 제도 확대입니다. 기존에도 시장이나 골목 상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 상품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사용이 번거롭거나 할인율이 낮다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이번에는 이런 점들이 개선됩니다. 할인폭은 더 넓어지고 발급 한도도 늘어나며 모바일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즉, 소비자는 더 저렴하게 사고 가게 주인은 손님이 늘어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구조로 바뀌는 것입니다. 특히 모바일 온누리 상품권도 할인 적용 대상이 되고 연간 사용 한도도 상향 조정됩니다. 또 일부 지역에서는 요일별 할인 이벤트나 캐시백 정책도 함께 도입됩니다. 예를 들어 수요일에는 15%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 가능하거나 명절 전후에는 일정 금액 사용 시 포인트가 환급되는 방식이 검토 중입니다. 이런 정책은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골목 상권에 직접적인 소비를 연결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고금리 대출 대환 지원 제도입니다.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코로나 시기 긴급 대출을 이용했습니다. 문제는 지금까지도 연 10% 안팎의 고금리로 상환 중이라는 점입니다. 특히 이금융권이나 대부업체 대출을 이용하신 분들은 매달 이자 부담이 상당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이런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정책형 대환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 연 9%의 이자를 내고 있다면 이를 3에서 4% 수준의 정책 자금으로 갈아탈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일부는 정부가 이자의 일부를 대신 부담하는 구조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대환 후 금리가 4%인데 정부가 1%를 보전해주면 실제 부담은 연 3%까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기존에는 정책자금 대상이 아니었던 분들도 포함될 수 있도록 신용 조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폐업 상황에 놓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강화입니다. 폐업을 결정하셨을 때 가장 걱정되는 건 일시상환 부담과 권리금 손실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일시상환 유예 제도와 함께 점포 철거비 지원, 권리금 회수 불가에 대한 보상책 등을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추진 중입니다. 또한 폐업 이후 임대료 보조와 인건비 지원 같은 현실적인 대책도 확대됩니다. 이제는 단지 정리 지원을 넘어서 재창업을 위한 중간 지원 다리까지 놓여있는 구조로 바뀝니다. 폐업 후 재창업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한 재기 지원 프로그램도 마련됩니다. 창업 교육과 경영 컨설팅은 물론 6개월 이상 준비한 경우에는 초기 자금까지도 일부 지원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변화는 이번 대책이 단순히 돈을 지원한다는 수준을 넘어 자영업자의 제도약 기반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구성됐다는 점입니다. 한번 실패하면 다시 시작하기 어려웠던 과거와는 달리 이제는 정부가 안전망과 회복의 기회를 동시에 제공하겠다는 방향입니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지역화폐 온누리 상품권은 할인율과 사용처가 확대됩니다.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 정책이 추진됩니다. 폐업 시 부담을 줄이고 재기 지원을 위한 교육과 자금 지원이 함께 이루어집니다. 지금 이 제도들은 이미 준비 중이며 향후 구체적인 시행 계획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진흥공단, 그리고 각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공식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 내용은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가게를 하시거나 준비 중인 분에게 꼭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입니다. 지금 영상 아래 공유하기 눌러서 자녀나 지인에게도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청년 세대를 위한 새로운 정책들에 대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는 직접 해당되지 않으실 수 있지만 자녀나 손주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한 번만 정리해 두시면 가족의 미래에 분명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주목할 제도는 청년 미래 적금입니다.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이 제도는 청년이 매달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와 기업이 매칭 방식으로 추가 지원금을 넣어주는 구조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청년이 매달 12만 5천 원씩 2년간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 300만 원에 기업 300만 원, 정부가 600만 원을 더해 총 1,200만 원 이상의 금액이 형성됩니다. 이자 수익까지 포함하면 수령액은 이보다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일정 소득 이하의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며 정규직이 아니더라도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자산 형성이 어려운 청년들에게 현실적인 도움을 제공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두 번째는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제도입니다. 아직 취업 전인 청년들에게는 최대 6개월간 매달 3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활동비가 지원됩니다. 이와 함께 이력서 첨삭, 면접 준비, 직무 교육, 멘토링까지 직접적인 취업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서비스가 함께 연계됩니다. 세 번째는 청년 월세 지원 제도입니다. 혼자 자취하거나 독립생활 중인 청년에게는 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2년간 월세 보조가 가능합니다. 해당 제도는 연소득, 주거 형태, 월세 수준에 따라 조건이 다소 있지만 신청 기준이 완화될 예정이고 월세 세액 공제와 같은 세금 혜택도 병행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 제도입니다. 과거에는 대학생 시절 받은 학자금을 졸업 직후부터 바로 상환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일정 소득 수준 이상일 때부터 천천히 갚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됩니다. 이로써 사회 초년생들의 빚 부담을 줄이고 사회 진입 초기 단계에서 심리적 경제적 안정감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청년 지원 정책을 다시 정리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청년 미래 적금 2년간 저축 시 총 1,200만 원 이상을 받을 수 있는 적금 제도입니다. 정부와 기업이 함께 금액을 매칭해주는 구조로 자산 형성에 실질적 도움을 줍니다. 구직활동 지원금 취업 준비 중인 청년에게 최대 6개월 30에서 50만 원을 지원합니다. 이력서 면접 준비, 교육, 멘토링 등 실질적 취업 지원도 함께 제공합니다. 청년 월세 지원 혼자 사는 청년에게는 월 최대 20만 원, 최대 2년간의 월세 지원이 제공됩니다. 세금 감면과 결합해 실질적인 주거비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학자금 대출 유예 소득이 생기기 전까지 학자금 대출 상환을 유예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됩니다. 초기 빚 부담 없이 사회생활을 시작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이 네 가지 모두 자녀나 손주 세대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들입니다. 당장 본인이 해당되지 않더라도 지금 이 정보를 알고 전달하는 것만으로도 가족의 미래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정부는 준다고 했지만 모르면 못 받습니다. 지금 꼭 확인하세요. 오늘 영상 잘 보셨나요? 지금까지 나온 정책들을 다시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년들에게는 2년 저축으로 최대 1,200만 원 이상을 받을 수 있는 청년 적금 제도, 월세 보조, 취업 지원,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까지 전방위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자녀나 손주가 해당될 수 있는 제도들이니 꼭 한번 확인해 보시고 알려주시길 권해드립니다. 또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대환대출, 임대료 보조, 폐업 후 재기 지원도 이번엔 훨씬 폭넓고 실질적인 방향으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시니어 복지 역시 크게 달라집니다. 기초연금은 더 이상 깎이지 않고 국민연금은 일하면서도 줄어들지 않으며 주택연금은 조건이 완화되고 절차도 간소화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지원은 아는 사람만 누릴 수 있습니다. 정부가 아무리 좋은 제도를 내놔도 내가 모르면 혜택은 다른 사람 손에 들어갑니다. 오늘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내용은 뉴스에서도 자주 다뤄지지 않는 정보입니다. 그러니 한번 보고 넘기지 마시고 저장해두시거나 자녀에게 카카오톡으로 공유해주세요. 지혜는 정보에서 시작됩니다. 정보를 먼저 아는 사람이 가장 먼저 혜택을 챙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가족이나 친구분들에게 꼭 공유해주세요. 잘 봤습니다 라는 응원 댓글이나 이 제도에 대한 의견 있으시면 댓글에서 자유롭게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모르는 부분 질문해 주시면 순차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깊이 있고 실질적인 시니어 복지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